격리 끝나고 교도소에 있다 나온 사람처럼 이 충격을 먹은 거는 목이 가래가 기침하시네. 가래가 나 마스크 써야 돼. 뭐야?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제 다 나았는데 왜 이렇게 후유증으로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될까? 그렇죠. 이게 이런 거는 계속 왜 나타날까? 네, 그렇지. 그리고 주기도 좀 일정하지 않고. 가래를 많이 배출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요리는 계속 하실 거예요? 요리? 왜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아니 요리 배우실 이유는 없는데 요리 배우실. 아니 진짜 요리를 더 잘 해보고 싶어. 나도 누군가가 해주는 요리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 그냥 나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힘들구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야지 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거든. 저탄고지 할 때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리법이더라고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탄고지 자체가 우리나라 음식이 담백하단 말이야. 담백하니까 지방이 적은 음식들이 많거든. 그리고 진짜 저 때만, 보양식일 때만, 보양 식사를 할 때만 막 단백질과 기름이 들어가는 음식이지. 또 명절 때 보면 막 찌짐 굽고 막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소 이 음식을 가지고 저탄고지를 하는 게 쉽지 않아. 자꾸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탄고지 요리 책들도 그렇고 나오는 것들이 보면 요리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매일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없잖아. 설거지해도 설거지 너무 많이 기름이 너무 많아. 저탄고지 하수구 맥혀. 맞아요. 설거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매일 먹는 음식인데 어떻게 이게 저탄고지화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키니까 이거다 이런 것도 떠오르는 거지.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이런 게 있었거든. 자기는 다른 기름 먹으라는데 아무 기름도 못 먹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들기름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기름을 덮고 거기다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들기름 좋아하니까. 근데 콜드프레스는 사실 맛이 없잖아. 맛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기름이 먹을 만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다른 분 올 때마다 이제 나 기름 잘 못 먹겠다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나도 배웠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먹을 만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편하게 하면서도 저탄고지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야 돼. 오늘 이제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부탁드려서 했던 거는 제가 3월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희 가족 모두가 3주를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코로나 걸리는 게 루틴 거의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도요. 네, 근데 딱 지나니까 양성이 3일 정도 뒤부터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비타민 C,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이제 뭐 들은 게 있어서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좀 여러 가지 복합제, 요 네 개를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애는 그 비타민 C 이게 음료로 먹는 거 하고 프로폴리스 하고 글루타치온 3개만 갔거든요. 프로폴리스 써도 좀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그 발열 열은 딱 이틀 만에 잡았어요. 근데 애는 처음부터 빨리 먹이니까 딱 오르다가 바로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와서는 다 좋았는데 격리 끝나고 거의 뭐 교도소에 있다 나온 사람처럼 이제 정신력이 피폐해지면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제가 이 충격을 먹은 거는 목이 가래가 기침하시네. 가래가 나 마스크 써야 돼. 뭐야? 이 마스크 쓰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음성 확인했어요. 음성. 처음에는 목이 막 이렇게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원래 홍삼을 안 먹었는데 홍삼을 먹어봤어요. 홍삼을 먹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좀 떨어지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제 다 나았는데 왜 이렇게 후유증으로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될까? 그렇죠. 이게 이런 거는 왜 계속 나타날까? 네, 그렇지. 그리고 주기도 좀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기는 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걸린 사람들을 해부해보거나 그거를 조직을 떼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의 합병증이 심한 경우들을 보면 폐가 섬유화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폐혈증이 온다든지 뭐 혈액이 응고가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은 대부분들 이 염증 물질들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오는 때 특징이에요. 바이러스가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지만 폐혈증처럼 오는 거거든. 이게 폐혈증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전신의 염증 물질들이 다 분비가 되는 거예요. 뭐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
인터루킨 6라든지 막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일종의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막 분비가 돼서 조직을 막 파괴를 시키는 거지. 뭐 잘 아는 얘기라면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심하면은 이제 정말 생명을 위험할 때까지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부분부분대 염증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돼요. 그 염증이 다른 감기나 이 독감보다는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로는 이게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니까 주로 기관지를 통해서 또는 폐나 이런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래로 나타나는 거죠. 가래. 가래. 염증이 많아지면 이제 가래로 오니까 그 염증 물질들을 배출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초반에 바이러스를 잡을 때는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염증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속이 되면서 다른 치료들을 조금 더 겸해야 된다든지, 가벼운 경우에는 가래를 많이 배출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래라든지 기침이라든지 하는 약들은 어떤 종류의 약들이 있냐면 가래를 묽게 만들어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래를 좀 찐덕찐덕한 거 막 끊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기침이 너무 마른 기침이 많이 심한다든지 이러면은 기침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담제가 있고, 그러니까 가래를 제거를 해주는 게 있고, 또는 진해제, 기침을 못하게 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NAC라고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약이 보통 초반에 쓰는 가래약인데, 이게 잘라줘서 쉽게 배출이 되게 하는 약인데, 이게 초반에 쓰면 좋은 게 그게 또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폐에 좋은 항산화제니까 약간 염증이 있다고 그랬잖아. 항산화 효과도 하면서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들이 있는 거지. 만약에 가벼운 염증이 있어서 가래들이 많이 생겨서 고여있다 그러면 그런 약을 써서 배출을 잘 해주고 나면 증상이 좋아질 거예요. 더 심해지면은 진해제를 쓰는 거예요. 기침을 억제하는 약들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위주로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용량을 더 올려도 더 안 좋아지는 느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나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새벽에 이제 테니스를, 제가 몸무게가 이제 90kg인데 테니스를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운동을 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처져요. 너무 기력이 너무 처지고 처지니까 내가 일을 뭐라도 하는데, 움직여서 예, 해야겠다.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홍삼 먹은 거고, 예. 홍삼 먹으니까 기력 좋아지는 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효과를 많이 본 거네. 그렇죠. 근데 역시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좀 케어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